안녕하세요, 보상가비상TV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목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1억 3,9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냐,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했을 때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사고 나고 충분히 치료가 끝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맡겼냐? 이걸 물어봤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요, 한 6개월은 연락 오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온대요. 자, 보험사가 처음에는요, 합의 실적 등을 맞추려고 계속 적극적으로 연락합니다. 합의하려고.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치료기간이거든요. 초진 진단기간 아니면 최소한 입원기간. 만약에 퇴원해버렸다라고 하면요, 그 이후로는 큰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상담했을 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뽑아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명이 십자인대 파열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장애율 있죠. 14.5%. 보험사가 9.6%인데 십자인대 파열은 아예 장애 없는 거 아니면 연구장애다. 한시장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금액은 9.6%에 의한 연구장애 소송 기준. 두 번째는 9.6% 연구장애 보험사 약관 기준. 세 번째는 14.5% 연구장애 소송 기준. 그리고 네 번째는 14.5% 연구장애인 약관 기준. 이 4가지 금액을 전부 다 뽑아서 앞에 놔두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순차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하계는 이거고 최상은 이거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무실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다리의 동료를 한번 봅니다. 다리 흔들어서 동료도가 얼마고 장애가 얼마 정도 나오겠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지만 저도 환자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본 분들이 합의를 하고 장애 감정, 동시 감정,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너무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간다라는 거죠. 이분 흔들었을 때 5mm 간당간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5mm가 나온 거예요. 딱 5mm가 나왔을 때는요, 나중에 소송 가서 신체 감정을 한다면은 장애가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장애 없음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 가기 전에 흔들어보고 먼저 측정해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흔들었을 때 많이 흔들리고 장애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봤는데 한 8mm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보험사에 주장합니다. 우리 원하는 돈 달라. 안 주면은 바로 소송 가겠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분 같은 케이스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왜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소송을 갔을 때 장애가 안 나올 가능성이 10% 20%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 마음속에는 이분은 절대 소송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우선 조금 여유를 두고 한두 달 뒤에 다시 측정해보자. 왜냐? 다리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1, 2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바로 보험사하고 합의를 진행 안 하고 한두 달 뒤에 다시 의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요, 저희가 이때까지 신체 감정에서 5mm가 나왔을 때 14.5%를 받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찾으니까 대략 15건, 20건 정도가 돼요. 법원 신체 감정서가. 우선 저희가 받은 신체 감정서를 전부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왜냐? 이것도 작전이죠. 5mm가 나와도 당신들은 14.5%를 줘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신체 감정서다라고 하면서 딱 5mm 나온 것들만 모아서 보험사에 다 준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의뢰인이 5mm가 나왔다. 이거는 숨긴 상태였고요. 왜냐면 한 달 뒤에 검사를 했는데 7, 8mm가 나와요. 결국 보험사하고 줄다리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사 담당자한테 신체 감정서를 보내고 연락을 합니다. 자,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5mm가 나와도 14.5%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게 많다. 보시지 않았냐? 합의로 진행할까 아니면 소송 가서 신체 감정을 할까? 이렇게 보험사한테 전달을 했죠. 어차피 보험사는 소송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보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 내부 기준에서는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10년 한시장애로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예요. 그러면은 10년 한시장애 받아도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정도가 더 남았는데 10년 장애로 받아버리면 금액적으로 두세 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험사한테 뭐라 했냐, 그러면은 저도 5mm가 14.5% 나온 신체 감정서를 보험사에 10장 이상을 보냈기 때문에 보험사도 십자인대 파열로 신체 감정을 가서 한시장애가 나온 케이스 있으면 그 신체 감정서 보내달라.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한테 확실히 전달했어요. 우리는 14.5% 연구장애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였고 병원 예약을 잡아놨으니까 한 달 뒤에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내겠다. 그럼 검사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5mm보다 더 작게 나온 겁니다.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소송하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만약에 이거 소송을 하면요, 2천만 원도 안 나와요. 장애 없음이라 나오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받았던 5mm 그 장애 진단서를 보험사한테 전달했고 결국은 14.5% 기준으로 해서요, 1억 3,9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합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의뢰인이 소송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송을 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있고 최악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악의 결과, 이 결과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반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보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걸 알고 있으면요, 전문가처럼 수많은 노하우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항상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결과하고 최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최악은 피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